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팔자주름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는 팔자주름 부분이 음영이 지지 않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 부분이 도드라지고 진짜 한자로 여덟팔자처럼 생기는 주름이 점점 생겨서 사람이 되게 늙고 피곤해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다가 팔자주름을 보게 되면 이거 빨리 없애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어플 보정을 하게 되면 팔자주름만 싹싹 지워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예쁘고 젊고 싱그러워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팔자주름이 왜 생기고 팔자주름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팔자주름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요.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이쪽에 살이 점점 푹 패여서 생기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떠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얼굴이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볼살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이런 다양한 피부 조직들이 있는데 이러한 피부 조직이 점점 밑에 방향으로 힘을 받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저도 내 사람이 못생겨져 보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 부분의 살이 밑으로 점점 찝혀서 온폭 들어가게 돼서 팔자주름이 더 심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쪽 부분을 살짝 올려주게 되면 팔자주름이 싹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이 교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을 많이 쓴다든지 말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표정 근육을 많이 쓴다든지 하게 되면 팔자주름 위쪽 부분에 근육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에 근육이 증식이 돼서 이쪽 부분에 살이 확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쪽 팔자주름은 정상인데 위쪽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게 되고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자주름을 교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을 시켜주면 팔자주름은 개선이 돼요. 이러한 팔자주름을 손쉽게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필러를 넣는 방법이에요. 필러를 넣는 방법은 이쪽 부분이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필러 시술은 문제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 살이 꺼져서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요인 때문에 팔자주름이 생긴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그냥 꺼져 있겠거니 하고 팔자주름에 필러만 지속적으로 넣게 되면 이쪽 부분이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요. 사람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확 올라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팔자주름은 볼륨이 꺼져서 생긴 것만이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필러로 교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교정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필러를 더 많이 넣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어색하게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밑에 있는 볼살을 위쪽으로 이렇게 싹 올려주고 거울을 싹 보게 되면 뭔가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이 펴진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것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위에 있는 살들이 밑으로 꺼져서 팔자주름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진 팔자주름 위쪽 부분의 살들을 딱 올려주는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써마지나 인모드 같은 다양한 고주파나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얼굴을 올려주는 그런 장비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팔자주름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팔자주름 부분이 꺼진 것과 팔자주름 위쪽 부분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염 조직들을 살짝 올려주는 동시에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보통 그래서 실을 써요. 녹는 실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팔자주름 부분에 녹는 실을 한 가닥 이렇게 묻어놔요. 이렇게 되면 제가 쓰는 실은 약간 원통형 모양의 실이거든요. 그 실 자체가 필러의 효과를 줘서 살짝 여기가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접힌 부분을 살짝 펴주는 효과도 주게 되고요. 실과 필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필러는 시술하게 되면 몇 달 있다가 녹아서 싹 없어져요. 그런데 실은 묻어 놓으면 한 달 있다가 실은 싹 없어지거든요. 근데 다양한 연부 조직 반응을 통해서 실이 녹으면서 그쪽 부분이 새 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살도 차오르게 되고 이쪽 부분이 되게 탱탱한 살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리프팅이 돼서 살짝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을 오게 되면 실을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한테 얼굴에 뭐 넣는 거는 좀 거부감이 있어.
이거는 좀 겁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얼굴 전체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써마지, 인모드 뭐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러는 시술 받고 나서 3, 4개월 있다가 그 필러는 싹 없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필러가 팽창을 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그쪽 부분에 새살이 형성이 되는 어느 정도의 보조적인 효과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선은 필러를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교정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 시술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필러 시술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넣자마자 바로 딱 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팔자주름 시술을 하게 되면 저는 실이랑 필러를 다 같이 사용을 하기는 해요. 물론 필러는 굉장히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을 이쪽 부분에 묻어 놓게 되면 좌우 교정을 해주지 못해요. 실은 약간 고체 제형의 성분이기 때문에 좌우 팔자주름이 불균일하게 있는 경우는 이게 비대칭을 교정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좌우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필러를 조금 주입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팔자주름을 시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팔자주름이 왜 생기고 원인에 따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팔자주름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